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확인해 볼 시사 표현은 바로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은 국가의 종류를 말하는 것인데요. 보시면 왕국과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공화국이 있고 왕국이 있군요. 그럼 공화국과 왕국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요. 왕국은 왕, 그리고 그 왕의 아들이 또 왕이 되죠. 그리고 왕의 아들이 또 왕이 되고요. 혹은 왕의 형제, 그래서 가족, 왕족이라고 하는 왕족을 중심으로 세습을 합니다. 왕족이 세습을 하죠. 그래서 왕을 물려줍니다. 물려주고 받아서 왕이 되죠. 그 국가를 다스리는, 국가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공화국은 어떻습니까?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고, 그러면 누가 국가를 대표합니까? 바로 국민 중에서 대표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투표를 통해서 선정을 하죠. 투표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래서 대표가 국가를 통치합니다. 그것을 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럼 민주적 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투표를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표를 뽑는 것. 그러면 주권은 주인이죠. 주인. 국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왕이 아니라 국민이 되는 거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이 주권이 바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고요. 누구나 대표를 통해서 국가를 지배하지만 국민 스스로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대표가 되고 싶어. 그럼 나도 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선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선거에 출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거에 나가서 저를 뽑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고 투표를 많이 하면 대표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 공화국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대표하는 정치 제도를 갖추고 있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대표는 바로 선거죠. 선거. 투표와 선거.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절차나 제도인 거죠. 그래서 대통령을 선거할 수도 대통령을 뽑을 수도 있고, 혹은 국회의원을 뽑을 수도 있죠. 대통령, 국회의원을 뽑아서 총리를 뽑을 수도 있고요. 방법은 다양한 방식의 방식의 제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왕족이 다스리는 나라를 왕국이라고 하는데, 또 공화국의 반대를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국은 뭐죠? 제국은 황제가 다스리는 거죠. 황제. 자,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제국입니다. 왕국과 제국의 차이는, 제국이 더 큰 개념이죠. 왕국이 모여 있으면 제국이 되는 거죠. 이건 보통 이제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황제라는 명칭이 왕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황제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죠. 왕보다는 황제가 되는 게. 그래서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화국과 제국이라는 이제 대립되는 국가 통치 체제로 대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